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봄철입니다. 오늘 알을 기업은 TKG캠스고요. TKG캠스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KG캠스는 질산의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산을 넘어서서 2차 전지에 쓰일 수 있는 CNT 사업 분야에도 진출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CNT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TK주캠스가 이런 CNT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4년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TK주캠스는 이런 질산을 토대로 해서 DNT와 MNB 제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질산에 이제 톨루엔을 결합하게 되면 DNT가 되고 이제 벤젠을 섞게 되면 MNB가 되죠. 여기다 이제 암모니아를 섞게 되면 초안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산을 토대로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TK주캠스가 이런 여수산단의 질산 육공정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업 생산 개시를 통해서 연간 이제 270만 톤을 에 대한 생산량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270만 톤 같은 경우는 국내 질산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산 시장에서 라이벌로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에 대한 생산량은 아직 TKG 캠스에 끼치지 못하고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고 해도 또 이제 질산 자체가 어떤 산업에 대한 필수 소재이긴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고 인화성이 높으면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운반과 안전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런 질산 시장을 진입하기가 조금 꺼려하죠. 그래서 이런 TKG 캠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대체할 라이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산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TKG 캠스가 이제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나노 튜브의 산업협력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TKG 그룹 계열사인 정밀화학 핵심 소재인 TKG 캠스가 노르웨이 업체와 탄소 나노튜브 사업 협력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간의 기업 중에서 한국의 연간 1만 톤 규모의 TNT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아시아 배터리셀 업체의 납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TKG 캠스는 이런 도전제용 CNT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싶은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 화학과. 그런데 이런 CNT를 왜 만들까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탄소 나노튜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전기와 열전도율이 구리와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보다 100배 정도 더 강한 강도를 자랑하죠. 근데 이제 100배 강도를 자랑하지만 무게는 강철보다 4분의 1 정도로 가볍다. 그리고 구리와 같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재를 뛰어넘는 특성 때문에 뭐 배터리나 반도체, 자동차 부품, 항공기 동체 등 많이 쓰일 수 있게 되는데 TK 주캠스는 현지 도전제용 탄소나노 튜브의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도전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도전제가 어떤 거냐면 일단 이제 전기 및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전자가 결국 이제 배터리에서 양극과 음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온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돕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이나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전반에 첨가제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2차 전지 도전제용 같은 경우는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 등 활물질로 구성된 양극재 내에서 리튬의 전도도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도전제로는 이제 카본 블랙이 들어갔는데 이런 카본 블랙 대비 약 10% 이상의 높은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고 도전제의 용량을 약 30%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10% 이상 높은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고 도전 제약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 공간 안에 줄어든 공간만큼 안에 양극재를 더 채워 넣게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TKG 캠스가 이런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나노2를 노리는 거고 이런 도전제 같은 경우는 특히 LG화학이 자체 NCM 배터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진출했다라고 해도 2차 전지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말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살펴봐야 된다.
결국에 이제 이 두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온디바이스 AI는 개인 기기에 구현된 AI 서비스죠. 그래서 2024년부터 이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로 HBM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기술인 CXL과 CXL이 두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대한 사용 증가에 따라서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나올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반도체와 TKG 게임스가 관련될까 보게 되면은 이 질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제와 산업용 화학 어떤 원료의 기초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반도체 21년도, 22년도였죠.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오게 되자 질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질산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질산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런 TKG 캠스가 이런 질산 품귀 현상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이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질산에 대한 수요량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케이주캠스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박스권에 있었다고 보게 되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현재 이런 박스권 안에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다시 눌리고 있지만 지지 부근인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한 2만 1,500원까지 도달하게 되고 다시 눌리더라도 이런 2만 1,000원 부근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 2만 3,000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게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하락 신호라 하면은 이런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저점 부근인 19,000원, 19,5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 안에 위치하고 있고 부분들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TKG 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받았었던 적이 있고 또 이번에도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될지 말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스케줄 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